이번 영상은 유튜브 채널 모두의 에이펙스에서 주관하는 정기 세미나 금요일에 만나요 에이펙스의 5번째 세미나 영상입니다. 금요일에 만나요 에이펙스 이번 주 세미나 주제는요, 에이펙스 개발 환경이고요. 이번 영상은 에이펙스 개발 환경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발표는 한국 오라클의 김태현님께서 맡아주셨고요. 오라클 로코드 기술인 에이펙스를 이용해서 개발 환경을 구성하는 유형에 대해서 정리하고 OCI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와 apex.oracle.com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에이펙스 개발 환경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2024년 2월 16일에 진행된 5차 정기 세미나의 녹화 편집본입니다. 그럼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완이고요. 오늘은 오라클 에이펙스에 대한 개발 환경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에 대해서 유형별로 살펴보고요. 가장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대개 두 가지의 케이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나머지는 향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플랜을 잡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네 번의 세션에 걸쳐서 이제는 에이펙스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한 기초라든지 개념에 대해서 잡는 시간을 쭉 진행을 했고요. 이제는 에이펙스로 개발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간다는 과정에서 첫 번째 영상, 그 세션으로 정했고요. 에이펙스를 개발한다면 어떤 환경에서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어떤 환경으로 저희가 스터디를 하거나 개발 환경을 꾸밀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를 이제 정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고요. 이것은 이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에는 세션까지도 연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에이펙스라는 것을 되게 다루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그 로코드를 중심으로 하는 개발 환경이라는 것이 점차로 장세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올 작년부터 하는 그런 인공지능, 생성형 AI라는 부분이 나오면서부터 이제는 그런 AI 기능을 활용해서 좀 더 개발 환경을 자동화하거나 개발 환경에 대해서 코드 생성에 대한 것들을 지원해서 빠른 코드 개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한 것이 화두가 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모 기업에 가서 MLOps라고 합니다. 머신러닝을 자동화하는 환경에 대해서 어떤 기존에 있는 환경을 분석하거나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 것들을 봤는데요. 어떤 담당분이 ETL 담당하시는 분이었는데요. ETL 환경조차도 이제는 로코드를 이용해서 코드에 대한 생성을 최소화하면서, 작성을 최소화하면서 ETL에 대한 것도 개발 생산성을 높여서 이제는 굉장히 편리해졌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UI뿐만이 아니라 프로세스 영역이라든지 ETL 영역이라든지 전방위적으로 이런 로코드에 대한 개념이 많이 확산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오라클은 그 로코드 기술로 에이펙스를 활용하고 있으니까요. 이 에이펙스를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용해서 개발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30분 정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그 에이펙스도 이제는 개발 환경이고요. 이제 개발하려고 그러면 이것들을 개발하기 위한 이제 컴포넌트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에이펙스를 구성되는 서버 사이드를 본다 그러면 모든 에이펙스의 UI 환경과 그리고 개발 환경들은 브라우저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이 브라우저 기반되어 있어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접속할 수 있고, 개발 환경도 브라우저를 통해서 모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모든 것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엔진, 데이터를 처리하고 웹 애플리케이션 구동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에이펙스 모듈입니다. 그래서 에이펙스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하나의 컴포넌트로서 활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어떤 스트링 데이터를 가장 빠르게 가공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고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은 기존까지 가장 빠른 영역은 데이터베이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최근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설명할 때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체계라기보다는 이제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엔진으로서의 역할이 좀 더 강조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오면서부터 이제는 데이터베이스가 기존에는 고정된 그 자원에 설치가 돼서 굉장히 잘 활용되는 그런 소프트웨어였는데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잘 활용되다 보니까 이제는 사용률이 굉장히 좋게 사용하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는 솔직히 말하면 아무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로 넘어오고 좀 더 이제는 가상화라는 기술이 발전하면서부터 클라우드에서 올라가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이제는 스케일 아웃, CPU를 늘려서
좀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스케일을 동적으로 서비스의 중단 없이 확장한다든지 서비스의 중단 없이 CPU에 대한 자원을 줄여서 유휴 시간에 대한 과금을 줄이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API와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필요한 기능과 필요한 상태에 대해서는 자원을 늘려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효용이 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무료로 적용되어 있던 에이펙스라든지 머신러닝을 하는 OML이라든지 다양한 옵션들이 기존에는 아무나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큰 효용성을 못 느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원을 늘리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시되는 그런 환경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동작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엔진으로서의 역할이 또 이제는 다시 한번 강조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데이터에 대한 처리와 가공과 그런 프로세스는 모두 다 데이터베이스가 맞고요.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가 근데 브라우저와 데이터베이스가 연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HTTP 프로토콜, 웹브라우저로부터 들어오는 프로토콜 정보를 받아서 데이터베이스에게 파싱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중간 과정에서의 웹서버가 필요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을 ORDS라고 합니다. 그래서 ORDS가 웹서버 형태로 들어가고요. 이 ORDS는 실질적으로 자바 웹 애플리케이션의 형태로 띄고 있기 때문에 톰캣이라든지 제티라든지 웹로직이라든지 이와 같은 J2E 서버 위에 올라가는 웹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올라가고요. 이렇게 되면 브라우저, 웹서버, 데이터베이스 이 3단계의 구조를 통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로코드로 개발하고 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물론 데이터베이스 하나만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요. 멀티 데이터베이스가 운영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데이터베이스와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시킬 수 있는 인터페이스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복수의 데이터베이스를 표준화된 로코드의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고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 브라우저는 클라이언트 설치가 되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서버 사이드에서는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혹은 에이펙스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여기에 에이펙스 모듈을 설치하는 과정이 하나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구성하는 ORDS라는 웹서버를 하나 구성해서 리퀘스트를 받고 처리하는 이런 구조의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것이 에이펙스에 대한 환경을 구성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에이펙스를 개발하고 그리고 에이펙스를 학습을 하고 에이펙스를 교육하는 환경에서는 어떻게 에이펙스를 환경을 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때로는 뭐 진입 장벽이 되는 것 같아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결코 싸거나 아무데나 쉽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아닌데 에이펙스라는 로코드 환경을 구성한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내가 이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에이펙스로 새롭게 공부하시는 분들 혹은 에이펙스로 어떤 그 교육 환경을 구성하시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상당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변을 확대하거나 어떤 개발 환경 구성함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크게 서비스형으로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설치형으로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최근에는 컨테이너,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그런 컨테이너 기반의 환경을 구축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것도 살펴보고요. 그리고 향후에 계획을 공유하면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에이펙스를 가장 쉽게 그런 이제 개발 환경 혹은 학습 환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요. 일단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하는 것을 직접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부담스럽거든요. 제가 옛날에 1999년도에 이제 자바 개발자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여담입니다만 그때 자바를 학습하기 위해서는요, 리눅스에다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깔고, 그 다음에 JSP 엔진을 깔아서 이것을 연동시키는 게 이제는 자바 개발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바 개발자들이 그 당시에 리눅스라는 것도 힘들고요. 리눅스 위에 오라클 까는 건 더 힘들고요. 거기에다가 생소한 자바를 깔아서 연동한다.
실질적으로 자바 프로그램을 학습하는 과기 이전에 개발 환경을 다 구축하는 과정에서 모두 나가 떨어졌거든요. 초기 진입자들에게 그 환경을 직접 구성하기보다는 서비스형을 사용해서 빠르게 어떤 접근해보고 그걸 실무적으로 활용해보는 경험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설치하고 구축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활용해서 빠르게 경험해보겠다라는 부분이 가장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비스형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고요. 그중에서 이제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OCI, 그러니까 오라클 클라우드가 제공하고 있는 그런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에서는요, 에이펙스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한다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개발 환경을 만들고 그다음에 사용하고 학습하실 수 있는 환경이 지원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오라클 클라우드에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라클 클라우드에 계정을 확보한 상태라 그러면 오라클 클라우드는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두 개에 대해서 원 CPU를 할당한 상태로 always free, 영구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오라클 클라우드에 계정이 있는 상태라고 그러면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시면 편리하게 개발 환경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한번 ADB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에이펙스 환경을 만드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이 오라클 클라우드에 접근할 수 있는 저희가 OCI 콘솔이라고 하는데요. 오라클 클라우드에 접근하면 보시는 바와 같은 화면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햄버거 버튼을 눌러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시면 현재 오라클 클라우드가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유형들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에 클릭하고 여기에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생성하는 데는 약 2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고요. 해서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DW 버전, OLTP 버전, 그 다음에 에이펙스 인스턴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보통 에이펙스는 저렴하게 개발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보통 ADW 혹은 DW 혹은 OLTP 두 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합니다. 지금은 DW 선택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옵션은 그대로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C 19C 버전을 사용해서 두 개의 eCPU로 1TB에 대한 스토리지로 사용하겠다라고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어드민 패스워드 사용할 것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지금 저희는 퍼블릭망으로 사용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 생성한다 그러면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약 2분에서 3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잠시 그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될 동안 소개를 드리면요. 현재 오라클 같은 경우는 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엑사데이터라고 해서 하드웨어와 그다음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많은 그런 레퍼런스를 쌓고 있고요. 이 어플라이언스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이것의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의 스택을 만들었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는 VM상에서 데이터베이스 설치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RAC 버전,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직접 파스 형태로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추가적으로 기존에 저희가 경험했던 온프레미스의 엑사데이터를 클라우드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엑사데이터, 엑사 CI라는 형태로 서비스 제공하기도 하고요. 이것들이 퍼포먼스와 성능은 좋으나 만약에 관리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관리의 편의성과 그 다음에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최소화하면서 활용성에 집중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엑사데이터의 스택을 그대로 이용해서 관리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자동화된 파스 형태인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운영합니다. 이 경우에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용도로 적합한 DW 형태와 OLTP 형태 두 가지의 인스턴스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선택하면 바로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기존에 있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관리에 대한 어려움과 생성에 대한 어려움들을 다 제거한 상태로 인스턴스를 바로 만들고 활용하고 생성하고 운영하는 데 대해서
효율성이 높은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자동화된 형태가 강조된 것이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쯤이면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됐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네. 이러한 형태로 해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만들어진 형태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는 원하는 전체적인 기능이 다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 화면에서 데이터베이스 액션을 보시면 이 웹 UI 형태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창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액션이라고 해서 현재 저희가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부가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기능들을 모아놓은 창이 데이터베이스 액션입니다. 그럼 이 창에서 데이터를 조회하실 수도 있고요. 데이터를 모델링 하실 수 있고 ETL 같은 것들을 처리하실 수 있고요. 데이터들의 관계를 모니터링하거나 혹은 로딩하거나 혹은 그런 개통도, 리니지 같은 것을 볼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을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창이 뜹니다. 이 형태로 해서 데이터를 오퍼레이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 기능 중에서 하나가 에이펙스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펙스를 별도로 설치하시거나 설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이펙스 메뉴를 통해서 바로 접근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접근한다 그러면 현재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ORDS 서버가 구성이 되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러면 앞부분에서 어드민 패스워드로 등록했던 그 어드민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면 네, 에이펙스 환경에 대한 것이 만들어지고요. 처음에 만들어지면 에이펙스에 대한 환경을 저장하는 개발하는 공간, 워크스페이스를 생성하라고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 이쪽에서 새로운 스키마, 이 에이펙스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그런 객체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에이펙스에 대한 메타 정보들을 저장하는 그런 새로운 스키마에 저장할 것이냐, 기존에 있는 스키마를 활용할 것이냐라고 나오는데 지금은 새로운 스키마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데모라고 놓고 데모 유저의 패스워드를 넣고 생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연동된 데이터베이스에 워크스페이스가 생성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현재 에이펙스를 하는 어드민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 어드민 화면에서는 여러 개의 워크스페이스를 관리하는 화면이고요. 저희가 개발 환경으로 지정되어 있던 워크스페이스로 이동을 하면 저희가 에이펙스를 이런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은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거나 SQL을 처리하거나 팀 개발을 하거나 예제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갤러리와 연동이 되는데요. 잠시 저희가 데이터를 로딩을 하는 것을 잠깐 보면 SQL 쪽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곳에 보면 제가 샘플 스키마, 샘플 데이터가 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만들 수 있고요. 그 중에서 한글이 들어가 있는 EMP, DPT,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활용하신다 그러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 테이블이죠. 여기에서 한글 버전으로 해서 스키마를 지정을 하고 만들어서 지금은 데이터를 인스톨 시키면 DPT와 EMP 테이블에 이제 데이터가 로딩이 될 거고요. 뷰 테이블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면은요. 개별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지정된 스키마로 한 번에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생성하는 그런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와 직원에 대한 샘플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커멘트를 기반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네임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홈페이지, 대시보드, 직원과 관련된 페이지, 부서와 같은 것이 4개의 페이지가 만들어지고 관련된 부속 페이지까지도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애플리케이션 생성해 보면 기존에 있는 메타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메타 정보와 에이펙스가 관리하고 있고 체계하는 그런 방식에 따라서 기본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고요. 물론 이것들은 개별적인 테이블과 개별적인 뷰 같은 걸 지정해서 별도 페이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어떤 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는지 일괄적으로 보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생성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와 같은 곳에서 하나하나의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페이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와 같은 페이지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간단히 보면 여기서 Run 애플리케이션을 하시면 에이펙스가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앞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인증에 대한 것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만들었던 그 유저명을 그대로 사용해서 로그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만들어진 것이 대시보드란 페이지, 지원이란 페이지, 부서란 페이지와 그 다음에 메뉴 체계를 보실 수 있겠고요. 대시보드 가보시면 현재 만들어져 있는 부서와 DPT와 EMP 테이블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차트들의 화면을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직원 탭을 보면 직원에 대해서 검색할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조회할 수 있는 리스트, 그리고 데이터를 편집하고 변경하고 생성할 수 있는 CRUD가 구성되어 있고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부서 같은 경우도 이제는 부서 테이블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 페이지가 구성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커스터마이징하고 변경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개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에 앞서서 이와 같은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쉽고 빠르게 개발하고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로코드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한 설명과 어떻게 개발하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세미나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라클 클라우드 계정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무료로 Always Free 형태의 ADB, Autonomous Database를 이용해서 에이펙스의 개발 환경을 구성하고요. 그리고 개발하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오라클 클라우드의 계정이 없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계정이 없는 상태에서 ADB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그런 그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럴 때 부가적으로 에이펙스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그런 서비스가 에이펙스 오라클닷컴에서 별도의 에이펙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부분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별도의 그 등록 과정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오라클 에이펙스 오라클닷컴에 가보시면 제가 잠깐 한번 보면 에이펙스 오라클닷컴에서 사인인 쪽에 대해서 이게 지금 에이펙스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해주는 메인 페이지인데요. 사인인을 들어가시면 이제 그 오라클 에이펙스 서비스에서 등록 접근하는 기본적인 인증 창이 뜹니다. 여기서 지금은 초기 접근하실 경우에는 어, 계정이 없으시기 때문에요. 워크스페이스 생성을 요청하시면 되는데 기존에 있는 메일 주소가 있으시다 그러면 워크스페이스 등록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와 같이 몇 가지 등록을 하면 만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등록 정보를 미리 만들어서 하나 화면을 떠났습니다. 에이펙스 오라클닷컴에 가보시면 이제는 리퀘스트 워크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이제는 등록이 이루어지고요. 여기에서 이름과 그 다음에 인증을 처리할 수 있는 메일, 그리고 워크스페이스명, 그리고 국가, 현재 지금 위치하고 있는 국가와 그 다음에 조직이냐 개인이냐를 떠나서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서는 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에이펙스에 대해서 신규 가입자냐, 혹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중요 정보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왜 서비스를 신청하느냐라고 해서 간단하게 서비스 신청에 대한 목적을 입력을 하시면은요. 그리고 라이센스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그 요청을 하면 이것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워크스페이스가 생성되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앞부분에 등록한 이 메일 주소로 등록을 하면 5분에서 6분 정도가 지나면은요. 보시는 것처럼 워크스페이스와 유저네임과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해서 워크스페이스 생성하겠느냐라는 메일이 나오고요. 이때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제는 워크스페이스가 정식으로 요청이 됐고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는 패스워드 초기화 페이지 넘어갑니다. 패스워드 초기화해서 현재 만들어진 워크스페이스에 대해서 이 사용자로 패스워드를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해서 패스워드 초기화 과정을 거치고요.
이 과정을 넘으면 이제는 로그인이 돼서 보시는 것처럼 앞부분에서 사용한 것 같은 에이펙스 환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에이펙스 오라클닷컴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점은 무료이고, 그리고 관리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개발자가 별도의 어떤 환경을 구성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관리가 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이펙스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최신 버전의 에이펙스를 가장 빠르게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에이펙스에 대한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강점이 되겠고요. 앞부분에서 만들었던 오토머스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다른 이 부분과의 좀 차별성은,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OCI,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와의 연계 같은 것들을 이미 개정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인데, 이 부분은 그 클라우드 서비스와의 연계 부분은 약간 좀 부족하다는 것을 제약은 있겠지만, 범용적인 에이펙스에 대한 기능을 확인하고 학습하고 테스트하는 용도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빠르게 에이펙스를 경험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가 서비스 형태로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에이펙스의 기본적인 운영이 될 테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오라클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에이펙스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OCI 계정이 현재 없는 상태라고 그러면 에이펙스 오라클닷컴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클라우드 서비스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기업에서 회사에서 사용할 때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에이펙스를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온프렘에다가 에이펙스를 추가로 설치 모듈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오라클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에이펙스를 다운로드하는 최신 버전의 에이펙스를 다운로드하고요. 그 설치할 수 있는 가이드 문서와 다운로드 페이지가 제공이 되고요. 여기서는 지속적인 패치 버전과 그다음 설치 버전 두 가지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에이펙스를 구성하는 과정을 병행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그러면 온프렘에서는 직접 설치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오라클 클라우드가 앞부분에서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말고도 DBCS 같은 경우도 데이터베이스의 관리형 서비스 제공이 됩니다. RAC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우에도 디폴트로 에이펙스가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DBCS에서 또 에이펙스를 사용하시겠다 한다면 추가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내 PC에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에이펙스를 사용해 보겠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EX, 익스프레스 에디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 환경으로 구성하실 수 있고 여기에서 에이펙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보시는 화면이 지금은 에이펙스의 가이드 문서를 제공해주는 설치 문서를 제공해주는 사이트고요. 이 문서를 참조하셔서 온프렘 혹은 DBCS에 설치할 수 있고요. 제가 여기 오타를 냈는데 데스크탑 버전에 만들어져 있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익스프레스 에디션에서는 에이펙스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하실 때 이때 에이펙스를 추가로 설치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오라클 XE 같은 경우는 윈도우 버전과 리눅스 버전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윈도우를 사용하시거나 리눅스에서 직접 노트북 혹은 데스크탑에다가 설치하신다 그러면 이 환경을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이펙스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지금은 서비스형을 이용하거나 혹은 데이터베이스 설치해서 직접 에이펙스를 구성하는 것이 두 번째가 될 텐데, 세 번째 방법은 현재 오라클이 ADB,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컨테이너 프리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물론 제약이 좀 있는데요. 컨테이너 프리 이미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이것을 사용하면 좀 더 데이터베이스의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XE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더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더 달아놨고요. 현재 컨테이너 기반의 ADB, 컨테이너 이미지는요,
오라클 버전과 맥 버전, 그에 대해서 x86, 지금 이제 보시면 윈도우와 맥도요, 이제는 암 CPU 기반의 운영체제가 지원이 되는데요. 암 기반이라 그러면 저희는 이제는 ADB 컨테이너 풀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x86 기반의 CPU를 사용하는 것, 이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겠고요. 물론 윈도우와 맥뿐만이 아니라 리눅스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이용하신다면 좀 더 빠르게 구성 환경을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되고요. 이것에 관련된 정보는 보시는 URL에서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프리 컨테이너 이미지라는 블로그를 통해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모든 정보들은 GitHub에 이와 같은 정보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설치가 될 때 기본적으로 이 컨테이너 이미지는 4개의 CPU를 사용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개의 CPU, 4개의 코어를 사용하도록 할당을 한다 그러면 이 안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든 기능과 그 다음에 ORDS, APEX,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오토노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 액션, 그리고 몽고DB API, 오라클이 최근에 제이슨을 지원하면서 몽고DB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것도 기능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서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OCI에서 제공되고 있는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의 전반적인 기능들을 대부분 사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컨테이너 환경으로 제공하고 빠르게 빌드하고 배포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서의 제약사항은요, 지금 윈도우와 맥 기반의 x86 CPU만을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ARM CPU를 제공하고 있는 맥에서의 그런 맥 OS의 M1, M2 CPU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재 이 컨테이너 이미지를 지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PU에 대한 제약이 현재까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윈도우를 사용하시거나 리눅스, 맥에서의 x86 CPU를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것들을 이용해서 컨테이너 위주로 빠르게 환경을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까지는 다 다루지 못했고요. 여기 이 부분에서 온프레미스에 대해서 에이펙스를 설치하고 가이드하는 부분은 저희가 금요일에 만나요. 지금 에이펙스 다음번 세션인 3월 8일에 문준환님께서 세션을 진행해 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기반에서의 그런 그 윈도우와 맥에서 포스트맨을 이용해서 컨테이너로 로딩하는 것들은 튜토리얼 영상으로 해서 별도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눅스 VM에 지금은 ADB 컨테이너 프리이미지를 배포하는 것도 별도의 이미지를 유튜브 채널에서 배포하는 것으로 통해서 이제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지속적으로 개발 환경에 대한 것과 세부적인 내용을 제공하기 앞서 이제는 개발 환경을 어떻게 구성할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세션을 가졌고요. 앞으로 지속적인 세미나를 통해서 구체적인 개발 환경 설정과 그 다음에 각각의 에이펙스에 대한 개발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개별 세션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이걸로 마치겠고요. 이와 관련된 질문 있으시다 그러면요,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와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금요일에 만나요 에이펙스의 정기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유튜브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페이스북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 오라클 에이펙스 유저 그룹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 만나요 에이펙스의 온라인 정기 세미나는요,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세미나 정보는 페이스북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 오라클 에이펙스 유저 그룹과 유튜브 채널에 공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